예, 안녕하세요. 오늘 목요일인가요? 예, 오늘 아침에는 구름이 많이 껴있었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아지네요. 하여튼 좋은 아침이고요. 여기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권영상입니다. 오늘 춤 오신 분 순정 한번 들어가 주시네. 예. 아, 네. 예, 거기서 춤 오셨어요? 근데 너무 뒤에 앉으셨다. 눈 좋으세요, 시력? 제가 그 시간 너무 찍어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춤 오신 분들은 조금 앞자리에 좀 양보해 주셔서 앞에 앉으시고요.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한테는 행운의 보따리를 하나 드릴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더 팬텀 오브 오페라라는 연극을 보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편의 연극, 물론 비싼 돈을 내고 봐야 돼요. 가족이 다 보려면 아주 먼 좌석에서도 가족이 다 보려면 돈 100만 원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300만 원 이상을 들여야 한 편의 연극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팬텀 오브 오페라인데요. 이 오페라를 딱 보고 나면은 전부 기립박수를 하고 나서 기립박수가 끝난 다음에 자리를 뜨질 못해요. 그 감동의 물결이 가슴을 혼통 채워요. 한번 오라이스크 어부유인가 포유인가 어부유인가 포유 하여튼 어쨌든 이 음악은 그 중에 삽입곡인데요. 이 음악을 사라 브라이먼트하고 또 남자 한 분이 같이 불러요.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면요, 이 가사가 또 굉장히 좋아요. 당신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그 유령을 이제 잊어버려 달라. 우리 마음속에는 나의 성공을 저지하는 유령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유령을 떨궈내고 나면은 성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비유해서 이 연극을 보면서 2번이나 이 연극을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감동을 항상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주 점이 오는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새롭게 시작되면 저희 며느리하고 같이 온 가족이 가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됐더니 한 6명이 가니까 한 300만 원 정도의 관람료를 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관람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동을 먹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 그 감동의 물결이요, 나 자신을 바꿀 수 있고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동받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제가 어저께 대구에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느꼈는데요, 그분들의 말씀은 왜 이렇게 좋은 마케팅을 인제야 들고 오셨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이 신청서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분들이 또 쓰시고 나서 시간마다 저한테 와서 계속 상담을 해서 어저께 거기서 출발하는 9시까지 도착한 1시간부터 9시까지 제가 아주 행복한 시간, 감동적인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중요한 거는요, 오는 과정, 차를 몰고 오는 과정에서도 서울에 12시에 도착하는 그 과정까지도, 그리고 또 집에 도착한 1시까지도요, 제 마음속에 그 물결은 없어지지 않더라.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한테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크나큰 행복이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행운을 드릴 수 있는, 행복한 일을 보낼 수 있는, 행운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행운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다. 이 행운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누군가의 권위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처음에 얘기 듣자마자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여러 번 권위를 받았는데도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미뤘다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이 사업은
세계 최초의 마케팅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일한 마케팅이에요. 최초고 유일한 마케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정확하게 오늘 저하고 보내는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크나큰 도움이 됐으면 싶다는 것을 꿈을 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케팅은 개인의 능력을, 우리가 자영사업을 한다든지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개인의 능력만을 추구합니다. 개인이 잘 노력해서 잘 되면 성공하고요. 저는 직장생활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또 저는 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사표를 내고 내던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아메이라는 걸 만났어요. 그리고 아메이에서도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성취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 인생의 크나큰 보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마케팅을요, 2012년 12월 6일날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한 4, 5개월 동안의 결과를 보면서 정말 내가 사는 보람, 이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보람을 여기에서 느끼겠구나 하는 걸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꿈을 갖고요. 그리고 참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이름 붙였듯이 공유 마케팅이에요. 공유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의 매출과요. 회사의 매출과 회사의 이익, 즉 수금한 것에 이거를 다 공유한다. 뚜렷하게요. 나 혼자 돌출돼서 우뚝 선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눠 갖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자. 이 얘기는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LG U+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15년간 SKT와 KT의 그늘 속에서 꼴찌라는 것을 면치 못하고 15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회사를 혁신으로 이끌고요. 이 회사를 1등으로 만드신 분이 계세요. 한 명의 사람이 국가를 움직이고요. 한 명의 사람이 기업을 움직이고요. 한 명의 가장이 가정을 움직여요. 우리는 수많은 사례에서 그런 걸 봐왔어요. 몰락할 것 같았던 회사가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변한 걸 봤고요. 그리고 몰락할 것 같은 나라가 한 명의 힘으로 해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협동이라는 말, 합심이라는 말이 들어가더라. 그런데 협동과 합심이라는 이 말은요, 본인이 솔선수범하고요, 봉사하고 희생하고 남을 사랑하고요, 긍정적인 절대 긍정하는 자세를 갖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0년 불과 3년 정도 지났네요. 2010년 1월달에 LG U+의 강당에 임직원의 참여가 100% 다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대표이사 부회장님을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연단에 올라서신 분은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시고요. 그리고 미국 유학을 떠났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신 다음에 명문대인 듀크라는 듀크 대학에 들어가셔서 전자공학 박사를 학위를 취득하시고 국내로 들어오셨어요. 잠깐 미국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서 한국에서 국방연구위원을 역임하시고요. 그리고 이 정부의 일을 좀 돌봐주세요. 그러다가 이분의 능력을 탁월히 아는 KT, 그 당시에는 국영기업체였죠. KT에서 이분을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KT에서 영입을 해서 들어오셨는데 KT에서 무선통신팀장을 비롯해서 각종 팀장을 섭렵하셨어요. 그리고 1996년도에는 KTF, 현재 KT죠. KTF의 사장으로 계셨어요. 그러다가 2000년에요. 정확히 2000년에 KTF와 KT가 합쳐지면서 KT 사장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KT 사장을 하시면서 KT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업적이 인정받고요. 그분의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분을 정보통신부 장관에 임명을 했어요. 하자없이 정보통신부 장관에 들어가신 분은 2년 뒤에 정보통신부 장관에서 물러나시고요. 고려대학에 가셔서 교편을 잡기 시작했고요. 석좌 교수로 계시다가 광운대학이 발전되면서 광운대학교를 발전시키면서요. 종합대학으로 국건이 세우기 위해서 광운대에서는 총장으로 영입을 하게 됩니다. 총장을 하시면서요. 많은 인재를 배출하시고 그리고 광운대학을 과거에 변방의 대학에서 굴지의 대학으로 만드셨어요. 그분은 대학에만 계시면 안 되겠다.
이분을 영입해서 이 회사를 굳건히 세워야겠다는 저희 구본무 회장님의 뜻이 결국은 삼고초려 끝에 어렵게 그분을 LGU+의 대표이사 겸 부회장으로 모셨어요. 그분의 성함은 성원이시고 이름은 상자와 철자를 쓰시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분. 1948년 2월 20일생이에요. 젊으신 분이 이 사업에 뛰어드셨어요. 그리고 온 직원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스피치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보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은 거친 항해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암울한 시기가 있으면 분명히 빛나는 시기가 있게 마련인데 빛나는 시기가 있으려면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년간 꼴찌를 하는데 저는 바둑이 아마 6단입니다. 우리가 바둑이 곤경에 몰렸고 또 잘 두는 상수하고 바둑을 둘 때 내가 착지하는 것부터 내가 어디다가 돌을 처음에 포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뀔 수 있고 그 바둑판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신다면 통신업계의 3위가 아니라 꼴찌가 아니라 15년 동안 꼴찌로 보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힘을 밀어주신다면 저는 1등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1등을 가겠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변화하시고 결단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만일에 그때 제가 LGU+의 임직원들이 이상철 부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다면 또 듣고 그냥 흘려버렸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임직원 중에는요. 저분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잘 될 거야 하는 분도 계셨고 긍정하시는 분도 계셨고 저 혼자 와서 이 회사를 꼴찌로 15년을 지낸 회사를 어떻게 1등 만들어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속으로 가지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걸 우리가 투표를 하고 나올 때 조사를 하죠. 그 식으로 너 긍정이냐 부정이냐고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제안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저를 믿어주시고요. 이 사업을 믿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절대 긍정하는 자세를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빚이 10억 20억이 아닌 분이라면 2013년 12월 31일을 여러분들의 해방된 민족으로 만들어드리겠다. 어디서부터? 빚에서부터. 빚 없는 세상을 금전 양말까지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내년도 2014년 12월 31일은요 여러분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대한민국 1%의 소득자로 만들어 드리겠다는 약속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들한테 넘어갔고요.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받아들여서 정말로 하겠다면요. 이상철 부회장님이 불과 2년여의 기간 동안에 이 회사를 1등의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 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마케팅의 타동 단계는요. 바로 이상철님의 머리에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분은 2000년도에 KT의 사장을 지내실 때 대한민국 최초의 통신 다단계인 NRC라는 회사를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NRC라는 회사의 회장이 어디를 다니다가 여기저기서 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상철 KT 사장님은 괜찮겠다. 이거를 1:1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KT의 가입자를 늘리는 일이라면 내가 마다할 이유가 없지. 이 사람한테 망을 빌려주고 그 망이 판매되면 그리고 그분들이 요금을 내면 그 요금을 KT에서 걷어들일 수 있다면 이건 문제 손해볼 것도 없겠다 해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뭔가의 이노베이션, 혁신을 가지고 오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회사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현황 파악을 미리 CEO가 된다는 건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현황 파악을 하지 않고 들어오시는 CEO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취임 첫날부터 요새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 말들이 많죠. 공부를 미리 못했다는 부분, 숙지를 못했다는 부분 때문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반대를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어저께 승인을 했죠. 임명장을 줬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CEO가 된다는 건요 미리 파악하지 않고는 CEO가 될 수가 없다. 정부에서도 국무총리 내정자나
국방부 장관 내정자나 모든 장관의 내정자들이 미리 현황을 파악하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야 된다는 것은 뭐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상철 부회장님은요, 이 사업에 들어오면서 15년간 꼴찌를 해온 회사에 앞으로 돌파구는 어디 있을까? 이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는 무엇이 가장 적합할까? 하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년도에 1% 속에 들어가고 금년 연말에 빚없는 세상을 가시겠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요, Dreams come true라는 이 단어를, 꿈은 이루어진다는 단어를 꼭 머릿속에 새기셔야겠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는요, 저희는 2002년 월드컵에서 축구 비연방에 있던 나라고요. 축구 월드컵이 일어나기 전에, 열리기 전에 우리는 프랑스에게 5대0으로 지는 나라, 영국에게 참패를 당하고요. 모든 나라에게 참패를 당하던 히딩크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우리는 참패를 거듭했어요. 그것이 암울한 시기였다고 한다면요,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히딩크는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은 이루어진다는 얘기였고요. 우리는 16강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8강에 들어갔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4강전을 위해서 상암볼에 모였어요. 상암볼에는 정말 빈자리 없이, 유추의 여지 없이 모든 관객이 있고요. 빨간 물결이었어요. 붉은 악마의 물결이 전국을 휩쓸었고요. 동네, 학교, 시골에, 마을에 간 앞까지도 텔레비 앞에 전부 다 모여들었어요. 그 열성 때문에 우리는 카드 섹션 중에 Dreams come true라는 단어를 그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골든볼을 이룬 안정환의 마지막 골로 인해서 4강에 진입하면서 우리는 정말 환희를 맛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지의 키스를 잊지 못하는 거고, 대한민국은 기후의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산이기 때문에 아직 도달은 못했지만요, 또 한 번 누군가 영웅이 나타난다면, 히딩크와 같은 영웅이 나타난다면 또 우리는 도전할 수 있다. 그건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LG U+의 이상철 부회장님은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우리가 분명히 1등 할 길은 있다. 그래서 2010년 12월 달이 바로 이상철 부회장님이 이 회사에 부임하신 지 1년째 되는 때, 이상철 부회장님은 LG U+는 회사를 앞으로 LTE로 1등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2010년 12월에는 LTE가 언제 터질지, 언제 시작할지를 아직은 결정내지 않은 2G와 3G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때 이미 이상철 회장님은 LTE를 가지고 1등을 가겠다. LG는 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LG라는 회사는 과거에 이쪽에 영업팀이 있고요. 그리고 영업팀 밑에 지점이 있어요. 지점 밑에 U+스퀘어라는 간판을 단 대리점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다른 데는 대리점, 또 이거에 비해서 1대30으로 있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많이 보시는 U+ 되고 T도 되고 올레도 된다. SKT나 KT와 세 개를 다는 판매점이 엮어져서 결국은 시장을 장악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한테는요, SKT, 잘 터지는 SKT, 사랑해요 LG, 그럼 안 터져요 LG하고 대답하는 LG U+. 이래서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도저히 깨기가 힘들다. 고정관념은 언제는 바꿔줘야만 새로운 걸로 바꿔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이분은 다른 분은 경험하지 못한 NRC라는 회사를 기억해내시고요. NRC에 대한 뒷조사를 철저하게 해보셨어요. NRC라는 회사는 획기적인 일을 업적을 올렸다. 왜? 이 NRC라는 회사는 2000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발전상을 거듭하고요. 2011년도까지 250만 명의 가입자를 만들어낸 회사다. 250만 명의 가입자를 만들어냈다는 건, 한 회사가 250만 명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이것도 대단하지만 한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그런데 이 회사의 재무제표나 재무구조를 보니까 회사는 뭐한데 유지율이 없다. 유지율이. 왜 NRC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그만뒀을까? 왜 다 그만두고 3% 5%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갔을까? 궁금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NRC라는 통신 다단계를 들어갔다가 전부 다 그만뒀을까? 보니까 이 회사는 첫 번째 단점이 뭐냐면 기업이에요. 다단계 회사라는 것은 하나의 기업인데 기업의 제일 목적은 뭐예요? 이윤 추구다.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이윤 추구에 두기 때문에 KT에서 받은 돈의 50%를 회사의 운영으로 회사의 이익으로 제껴놓고 나머지 50%만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돈을 더 창출해내고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길거리에서는 공짜고 써있는데 거기서는 천하 없는 일 있어도 100%의 기계값을 무조건 나갑니다. 시중에서 나오지도 않은 제품을 OEM 방식으로 KT의 자회사에서 만들어서 20만원에 납품받아서 80만원에 팔아먹었다. 수많은 대수를 팔아먹었다. 그 돈들을 그리고 시중에서는 공짜로 하고 할인해 주는데 거기는 할인이 없다. 80만원, 80만원, 70만원, 70만원, 60만원, 60만원, 90만원, 90만원 다 받아버렸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100%의 단말기 휴대폰 값을 단말기 대금을 다 냈다. 거기도 좋다 이거예요. 사업이니까. 이게 투자금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여기는 요금제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요금제를 별도로 정했다. 그걸 바로 우리는 별정 통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요금제를 다시 정했는데 어떻게 정했느냐? 시중에서는 핸드폰 요금을 내가 기본 요금을 정해놓고 쓴 대로 내는데 여기는 아예 미리 기본 요금을 정해놓고 10만원을 미리 선불을 받았어요. 선불을 받고 이 사람이 기본 요금부터 사용료가 계속 빠져나가면 만원이 되면 만원 미만원 떨어지면 다시 50만원이 자동 이체돼야 된다. 만약에 3번씩 자동 이체가 안 되고 머물러 있으면 바로 직권 해지가 돼서 이 단말기 값을 압류로 들어가서 회수를 해버리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남들은 나중에 되는데 여기는 선불로 내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이론은 좋았어요. 단말 요금을 받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부과되니까 그걸 없애고 선진국이 이렇게 쓰고 있다고 했지만 한국은 그 방식이 통하지 않았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세 번째 마케팅 자체를 다단계 마케팅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다단계 마케팅에서는 승자승이고 패자패예요. 그래서 승자만 살아남고 패자는 무너지는 마케팅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 마케팅을 이른바 바이너리 마케팅이라고 한다. 이 바이너리 마케팅을 하게 되면 일부만 살아남고 소득이 안 된다. 소득이 안 되다 보니까 노력에 비해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음에 핸드폰을 바꿀 때는 NRC에서 다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바꿔버리더라. 그러면 가입자가 없어지니까 KT에 들어올 수 있는 요금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람, 또 새로운 사람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만들었더라. 유지율이 3%에서 5%에 미치는 이 마케팅을 만일에 모든 게 다 좋았는데 이것만 좋다면 유지율만 높다면 이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임원회에 의해서 우리도 1대1 마케팅 회사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이 됐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특수영업팀은 신유통팀으로 옷을 갈아입게 돼요. 그래서 신유통팀에는 김영수라는 전무를 배치하고요. 거기엔 김영균이라는 이름이 비슷하다고 형제는 아니고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부장을 영입을 해서 그 부장이 마케팅 쪽에 통달한 부장을 한 명을 초빙을 하게 돼요. 초빙이 아니죠. 부서를 맡겼죠. 그래서 이 팀에서는요. 어떻게 회사를 만들어낼까? LG하고 연관이 있는 회사, 즉 LG의 법인 대리점인 루이콤이라는 회사를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게 LG는 직접적으로 1대1 마케팅을 지시하게 되죠. 그래서 이 회사는 1대1 마케팅을 할 수 있는 FC를 만들어낸 회사로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바로 IFCI라는 법인을 하나 만들어내게 됐어요. 결국은 이 회사는 LG가 총괄을 하는 그리고 LG와 연관이 있는 FC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FC들은 오직 LG U+의 LTE폰만 취급하는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2011년 7월 달에 회사를 창설하게 되고요. 그리고 LG가 직접 임대보증금을 내주면서 사무실을 하나씩 늘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국은 FC들이 2011년 9월 달에 이 마케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마감을 9월 5일 날 첫 마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역사는 흘러갔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마케팅을 하는데 어떠한 뾰족한 대안이 없었다. 대안이 없어서 결국은 이쪽에서 쓰던 다단계 마케팅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다단계 마케팅이라는 것은 바이너리 마케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마케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의 흥미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래서 이 마케팅은 결국은 2012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하향세를 그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마케팅의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됐어요. 계기를 남들도 똑같이 SKT나 KT나 LG U+ 다 계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계기가 왔을 때 슬기롭게 개척한 자는 성공할 것이고 슬기롭게 개척을 못한 사람은 패망하게 된다.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찬스가 왔을 때 초이스할 수 있고 그 초이스가 된 거를 선택한 거를 용기로 커리지로 우리가 밀고 나가는 사람이 즉 성공자다. 그래서 그걸 절대 긍정으로 보는 사람과 절대 비관으로 보는 사람과의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결과는 왜 나왔느냐 하면요. 과거에 LG라는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회장님이 부임하셨을 때 그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감동을 이끌어내는지를 물어보지 않아서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LG라는 회사는 핸드폰 업계에서 꼴찌인 17%를 점유했어요. 5,400만의 가입자 중에서 5,400만 대가 나가 있는데 17%밖에 갖지 못한 초라한 회사였다. 즉 왕 중의 왕인 SKT는요 51%라는 숫자를 점유했고 KT는 32%를 점유했어요. 이 32%를 가는 데는 이상철 부회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왜 그러냐? SKT는요 800MHz라는 황금 주파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대역 통신 주파수, 황금 주파수는 밑으로 깔리면서 길게 하는 거예요. 통신의 끊김이 없고 그리고 통합 품질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KT와 LG U+에게는 1.8GHz를 인도해 준 거예요. 이 1.8GHz는 어떤 망이냐? 고대역 주파수를 높이로 다녀요, 높이. 근데 단파로 다녀요. 그러니까 구미진 데서는 끊어지는 거예요. 단지 리더가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32%라는 점유율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시대는 2G 시대와 3G 시대로 갔어요. 그리고 4G 시대는 2011년 바로 9월 1일 날 오픈이 됐습니다. 2011년 9월 1일 날 4G LTE 시대의 서막이 올랐고요. 이래서 4G LTE 시대가 생긴 것은 이제 불과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런데 이미 LTE의 가입자 속도는 LTE 속도만큼 3G보다 속도가 20배까지 빠른 만큼 로딩이 있는 세상과 로딩이 없는 세상이에요. 로딩이라는 건 바로 검색하는데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죠. 얘는 그게 없다. 바로 터진다. 20배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4G LTE로 몰리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2002 당시에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하고요. SKT는 역시 이름값을 했어요. 12월 말까지 100만 명의 가입자를 모집했고요. LG U+는 8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만들어왔어요. 자, 우리가 16강에 들어갔을 때 많은 축구 선수들이요. 환호를 지르면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보답했다는 듯이 기고만장했어요. 그리고 바로 선수 대기실 들어가서 와 우리가 해냈다고 흥분에 들떠 있었어요. 그때 히딩크는요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이 만족하지 않았을 때 배고프다는 말을 쓰는 신호를 만들어낸 거예요. 너희가 지금 16강에 들었다고 만족하지 말아라. 우린 더 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팀이고 나는 그렇게 너희들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자고 판도로 데려가서 또 맹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8강, 4강까지 올라간 결과인데요. 80만이 됐을 때요. 이상철 부회장님 화를 엄청나게 내셨어요. 왜 우리가 SK한테 지느냐 하는 얘기였어요. 너희가 영업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80만 맺지 못했다. 왜? 우리는 최고의 통신 주파수인 2.1GHz를 갖고 있다. 우리는 기지국이 SKT 한 개도 없는데 우리는 기지국이 9월 1일 날 20세기 시에다 기지국 깔았고 그리고 11월 27일에는 전국만 세계 최초로 전국의 84개 시에 깔아서 84개 모든 시에 다 깔아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졌느냐?
얘네들은 기술력도 없다. 우리는 세계 특허의 기술력의 23%를 갖고 있는 회사다.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SKT가 갖고 있는 이 1.8GHz에 비해서 우리는 속도가 2배에서 3배가 빠르다. 그리고 음질이 좋다. 왜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SKT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이 고정관념을 여러분들이 깨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아니라 잘못된 고장관념을 갖고 있다. 물론 이 고장관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지만 잘못됐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더 도전하자고 얘기했어요. 결과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회장님, 부회장님이 오시면서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회사가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2년도라는 우리한테는 엄청난 해가 돌아왔어요. 2012년도 1사분기에는 점유율의 변화를 갖고 왔어요. LT 점유율의 47%로 4%를 떨어뜨린 회사. 그리고 여기는 12%로 추락한 회사. 16%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절반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37%로 2위로 올라서 버렸어요. 2012년도 1사분기는요. 과거처럼 우리가 어떤 정보가 막혀있던 시대가 아니라 4G가 되면서 SNS나 트위터가 활용되고요. 모든 사람이 컴퓨터 문화를 갖고 오고 대한민국이 IT 강국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시대다. 그래서 결국은 37%는 2등을 차지했어요. 이렇게 뺏겨나갔던 두 회사는 긴박감을 느끼게 됐고요. 이래서 시장을 쟁탈하겠다 생각하고 2, 4분기에는 각 회사가 엄청난 마케팅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년도 1월 7일부터 LG와 SKT, KT로 3월 13일까지 영업 정지를 받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 바로 이때인데요. 이때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세 개 회사는 싸움에 들어갔어요. 튀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회사에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뽑아오기 위해서 마케팅들은 투자를 하게 돼요. 이것이 8월 6일 날 방통위에서 결과를 발표했고 8월 7일 날 조선일보의 일면에 기사가 게재됩니다. 이때요. 한 명을 뺏어오는데 702만 원을 마케팅비로 쓴 통신 3사에 대한 비난의 기사였어요. 아니 핸드폰 한 대 가입자 빼오는데 702만 원 드린다는 건 말이 되는 얘기냐. 바로 이것이 바로 금년도에 영업정지받는 단초가 됐는데요. 결과가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끝나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얻어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는요, SKT라는 회사는 2, 4분기 한때만요 9,600억을 투자했어요. 마케팅비로. 왜? 3, 4분기에 런던 올림픽이 열린 특수가 있어요. 금년도 2013년도에는 이번에 미국의 SA라는 연구기관에서 조사기관에서 전 세계에서 휴대폰을 가장 빨리 바꾸는 나라 어디가 조사해봤더니 대한민국. 얼마나 바꾸냐 그랬더니 1년마다 매년 바꾸는 사람이 70%에 달하는 나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8배 이상 빠른 나라.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핸드폰은 여러분들이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는 10년을 쓰는데 왜 핸드폰을 그렇게 자주 바꾸나 보니까 다 길거리 나가면 공짜 써 있으니까 다 바꾼다. 만일 텔레비, 냉장고, 세탁기 가게에 공짜라고 써 있어봐요. 불티가 나지. 그래야 안 그래? 그래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9,600원의 마케팅 쓰고 여기는 5,890억의 마케팅비를 썼어요. 그리고 SKT, KT가 이렇게 쓰니까 LG도 4,866억 원의 마케팅비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왔어요. 과연요 점유율은 어떻게 바뀌고 어떤 숫자를 데리고 왔느냐 이게 발표가 됐어요. 사람들은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했어요. 어떻게? 번호 이동이라는 것은요 바로 쓰던 번호 그대로를 통신사만 변경하는 거예요. 통신사만 바꾼다. 그러면 SK 쓰던 사람이 KT나 LG로 오면서 같은 번호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KT 쓴 사람이 SKT나 LG로 오는 걸 번호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요 과거에 1975년도에 이 전략은 바로 미원과 미풍이 조미료를 가지고 지금은 잘 안 먹는 조미료를 가지고 싸울 때의 전법인데 A라는 회사에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 100명 있다고 쳐요. B라는 회사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만 먹는 고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명을 유혹을 해서 빼왔어요. 99명이 됐어요. 여기에 한 명이 들어왔어요. 여기는 101명이 됐어요. 분명히 움직인 건 한 명인데 점유율은 2% 차이 난다. 이해가 됐나요?
이것이 마케팅의 상대가 단수일 때 쓰는 전략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통신사에서 그 세 개 회사가 전부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9,600억을 썼던 회사는요 두 회사로부터 102,850명을 뺏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평균은 702만원인데 발표된 걸 보니까 933만원을 SKT는 써서 사람 한 명을 들여오는데 933만원 꼴로 들어간 거예요. 나는 SKT 핸드폰 하면서 50만원 밖에 못 받았고 40만원 밖에 못 받았는데 933만원의 마케팅비를 들였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에서 봐도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LG U+는 1인당 163만원꼴로 마케팅비를 썼어요. 그런데 가입자가 그럼 몇 명이 늘어났냐? 계산해보면 정확히 나오죠. 29만 7,720명이 SKT와 KT로부터 LG로 온 거예요. 이 당시의 상황은요. 바로 이번 월요일날, 지난 월요일날,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3, 4일 전에 월요일날 LG U+의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요. 수많은 사람들이 LG로 몰려왔어요. 왜? SK텔레콤이 광고를 했어요. 시큰 남자가 누워서 졸려 죽겠는데 여자는 전화를 안 끄고 초롱초롱하게 눈을 뜨고 있어요. 왜? 공짜 전화니까. 같은 SKT끼리 공짜로 쓰니까. 그래서 야 요금 나와 라는 말은 이제 소용이 없다고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SK는 SKT. 그래서 SKT는 야 너 핸드폰 어디 거 쓰니? 응 나 삼성. 아니 그거 말고 뭐 그럼 통신사가 어디니? 응 나 KT. 그래 그럼 끊자. LG 그럼 야 그럼 통화하지 말자. 네가 나한테 전화할래? 왜? 야 우리 SKT끼리는 공짜잖아. 그렇게 발표하면서 광고를 뒤집다 때려봤어요. 근데 LG는 이번 월요일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왜 물어? 그걸 남이 쓰는 통신사를 아무한테나 전화해도 공짜야. 문자 장문의 편지, 연애 편지 다시 써. 40대가 됐다면 옛날에 애인을 찾아서 다시 쓰라도 그 문장이 수천 페이지가 넘어가도 써. 그래도 다 공짜야. 문자 여러분들이 통신 아무리 24시간 동안 통화를 해 그래도 다 공짜다. 69,000원만 내면 공짜다고 신문에 발표하고 대에서 특별히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금 많이 내던 사람이 화들짝 놀랐어요. 보험회사의 FC들 그리고 또 뭐 영업사원들 그리고 택배기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요금제를 바꿔야겠다 하고 몰려온 거예요. 114 문의가 복제했어요. 나 9만원짜리 요금 쓴다, 7만원짜리 요금 쓴다, 8만원짜리 쓴다, 10만원짜리 쓰는데 이거 69,000원 바꿔주세요. Yes, okay. 아주 친절하게. 정말로 114를 돌아보면 친절의 도를 넘어서요. 그리고 평점을 매겨요. 끝나고 나면 평점을 매겨달라고 딱 사이트가 떠요. 그거 눌러서 평점을 하게끔 하니까 저는 누군데요? 하고 너무 친절하게 해요. 정말로 목소리 이쁜 애들만 다 모아놓은 것 같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요금제를 변경해주고 있어요. 지금 복주하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LG U+의 매장은 복주하는데 SKT, KT는 복주하지 않는다. 바로 이 당시에도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최고의 통신망을 보유하고 기지국을 전 세계 최초로 전 국토에 다 깔아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요 전 국토에 깔았다는 것은요 그걸 맨날 여기다 놓냐 전 국토에 깔아냈어요. 이게 바로 전국의 읍면 단위까지 84개 시, 80개의 군, 그리고 809개 읍과 면,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지공원까지 다 깔았어요. 제 얼굴 안 보여도 보세요. 이게 세계 최초, 세계 유일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1500개의 기지국을 갖고 있기 때문에 1226개의 기지국을 갖고 있는 SK텔레콤이나 70개의 집중국을 갖고 있는 KT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우리는 고객 만족도나 모든 면에서 1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요. 사람들은 LG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작년도에 점유율 42%라는 획기적으로 1등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장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1월달에도요. 금년 1월달에도 3월까지 영업정지를 3개 회사가 받는 중에도 우승 회사는 LG밖에 없다는 신문에 큰 활자로 적은 것처럼 여러분 다 보세요. 이따가 바로 LG는 그렇게 변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KT는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1.8GHz조차 못 받아가지고요. 2G의 1.8GHz와 Y브로를 합쳐서 오프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손바닥에다 그림 그리고 빠른 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너희가 빨라봐야 손오공 삼장법사 안에 있는 것처럼 고안에서 놀지 어디 가니? 빨라봤자 손가락 끝이다. 2층에서 1층까지 애가 미끄럼 타고 내려와서 엎어져서 내려와서 우유 먹어? 2층에서 1층 나오는 속도밖에 안 되잖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요, 돈을 5,890억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자 11만 851명이 도망가 버렸어요. 아우, 됐다. 자, 손해봤어요, 안 봤어요? 결국은 KT는 통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석지 회장은 통신사업이 주가 아니고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에 눈을 들여서 글로벌한 사업에 뛰어들겠다 해서 작년도 이익과 금년도의 이익은요, KT 금호렌터카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캐피탈 회사에서 돈 나오는 것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게 KT다. 결국은 이러한 시장이 딱 돌았어요.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뭘 생각했냐면요. 야, 세상에 LG가 163만원 꼴로 썼는데 29만 7,720명이라는 사람은 혈서 쓰고 죽을 때까지 LG만 쓰겠습니다 하고 죽은 사람이 아니다. 언젠간 분명히 떠나갈 수 있는 사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LG를 쓰는 사람은 LG U 플러스 LT를 쓰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대대손손 LG U 플러스만 사랑해 줄 수는 없을까? 이 마케팅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보면요, 슈퍼마켓이나 가게나 미용실이나 커피 전문점이나 이발소나 다 단골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단골집 가야 안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핸드폰 가게는 단골이 유독 없어요. 아무 데서나 핸드폰 바꿔요. 맞습니까? 핸드폰 바꾸는데 난 16번 바꿨는데 오직 한 집만 나는 찾아가서 핸드폰 바꿨다는 돌연변이 여기 계세요? 없어요. 아무 데가서나 바꿔요. 맞습니까? 핸드폰은 단골이 없다.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들이요, 핸드폰을 한 대 했는데 그 핸드폰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하고 고객 관계를 맺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고객님을 왕으로 또는 여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메시지가 왔어요. 좀 웃기네, 이놈을 때리죠. 나를 왕이래 여왕이래 하고 끊었어요. 메시지 보고 말았어. 그런데 내가 요금을 딱 내고 나니까 이 회사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대리점에서. 고객님이 요금을 납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고객님은 우리 대리점의 평생 고객으로 모시기 위해서 매주 고객님의 통장으로 10,000원씩을 입금시켜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하고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그 밑에 파란색으로 만일에 거부하시면 그 밑에 있는 080-123-4567-8을 꾹 눌러주시면 거부의 뜻으로 알고 입금시켜 드리는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오늘 처음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부하겠죠? 남이 10,000원씩을 준다는 건 참 그건 기분 나쁜 일이야. 거부할까요? 글쎄요, 거부 안 할 것 같아요. 거부 안 해요. 네. 만일에요, 10,000원씩 계속 들어와서 1년 동안에 52만원을 받고 2년 동안에 104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핸드폰 바꿀 때 딴 집 깎아요? 그 집 깎아요? 확실해요? 일단 혈서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마케팅 하나는 의사가 없었어요. 아무 대리점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10,000원씩을 계속 준다면 내 가족이 핸드폰 바꿀 때 딴 데 가서 하게 놔둘까요? 그 저기 가서 해서 너도 10,000원 받으라고 할까요?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이해가 돼요? 예. 내가 매주 10,000원씩 받는다면 다른 사람한테도 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리고 그 사람도 10,000원씩 받게 해주니까 나한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 대리점을 추천해주세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우리는요, 그 마케팅을 도입해서 공유 마케팅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 핸드폰은 공짜화 시켜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가격은 여러분들의 부담이 안 되게끔 공짜화 시켜서 드려요. 아까 우리 소득이 좀 낮은 분들을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던데? 저소득층. 예, 저소득자로 이제 지원 받는 분은 아까 얼마 까주냐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뭐예요? 예?
뭐해? 소득층으로서 차상위 되신 분들. 아 그래? 하여튼 잘 모르는데 일단 그런 분들한테는 기본요금에서 15,000원을 빼준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공문을 출력하고 있는데 급히 알려달라는데 아마 4층에 계신가 보네 사장님이. 그래서 15,000원씩을 빼준다. 차상위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핸드폰은 공짜화 시켜드리겠다. 그 대신요 여러분들한테 매주 10,000원씩을 이상을 넣어드리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구매하시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핸드폰만 가지면 여러분들이 직영 대리점장을 운영하시는 코드를 받으신다 그러면 더 쉬워요, 안 쉬워요? 공짜 핸드폰 한 대만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해서 가져가시면요 여러분들은 매주 10,000원을 받으신다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2012년 11월 6일날 탄생된 일로 10,000원이 아니라 3만원, 5만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받으시는 분들이 여기에 질비하게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그것도 매주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당연히 가지셔야 된다. 왜? 여러분들의 주머니 단돈, 여러분들 지갑을 열 필요가 없어요. 평생을 여러분들 지갑을 여실 필요가 없다. 다른 회사처럼 NRC처럼 물류를 집어넣고 물건을 사가게 하고 그리고 쇼핑몰을 분양하는 회사가 아니고 모티브이처럼 7년을 일해서 지난달에 1등을 했는데 너 200만원 버니 그러니까 아니 못 벌어. 그렇다면 100만원도 못 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나요? 여긴 그런 회사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금년 말까지 빚없는 세상으로 만들어드리고 내년도에는 대한민국 1% 속에 들어가게끔 만들어드리겠다는 게 이 마케팅의 근본 원칙이고요. 누구나 참여만 하고 끈기 있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쓰고 계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회사에서 계속 평생 죽을 때까지 돈 받을 수 있어요. 단지 이 핸드폰을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바꿔버렸다. 그 순간 여러분들의 FC 자격은 박탈된다.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하나 만들 때도 FC를 하나 만드실 수가 있는 권한을 드렸어요. 근데 그 권한을 잘못 행사해서 여러분들이 과대포장해서 얘기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격을 박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도에 맞는 정부에서 얘기하고 LGU 플러스가 추구하는 정도 이념을 가지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돈에 대한 노예에서 해방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것도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24개월 플랜으로 짜여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이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요 그것이 자손 대대로 상속되는 마케팅을 지금부터 펼쳐볼 건데요 여러분들한테는 은퇴식이 있어요. 은퇴식은요 여러분들의 월간 소득 6,600만원 정도가 됐을 때 적어도 2년 뒤에 여러분들이 6,600만원을 매달 받아가시고요 그 소득은 점차 늘어나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은퇴를 요구하시면 은퇴식을 해드립니다. 그 은퇴식에 1번 주자를 하겠다는 아침에 9시에 강의에서 1번 주자가 내가 은퇴를 하겠습니다 하는 위창수 사장님이 계세요. 여기는 많은 분들이 그러한 것을 가지고요 꿈을 가지고 하나의 기대를 가지고요 은퇴를 기다리고요 그 은퇴는 그냥 은퇴가 아니라 카드 한 장 들고 색을 메고 온 가족이 전 세계 200여 국가를 돌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고요 젊은 분들은요 이 사업을 통해서 2년 동안 열심히 하셔서 본인이 어렸을 때 가졌던 꿈 음악이다 미술이다 어떠한 재능을요 외국에 나가서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유학을 못 갔어요. 그걸 충분히 활용해서 몇 년 동안 내가 정말 외국에 나가서 제대로 된 걸 배워오겠다. 그래서 장인이 되겠다 하는 개념을 가질 수 있는 마케팅을 만들어 놨고요. 그 마케팅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이상철 부회장님이 이 회사를 1등으로 만드셨듯이요. 여러분들도요. 저를 믿고 같이 한번 뛰어보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1% 속에 들어가실 수 있는 mod으로 변모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단돈 1원도 여러분들의 투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말기 NRC처럼 100% 받지 않습니다. 공짜로 드립니다. 공짜화 시켜서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통화 이제 LG는요 무한요금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통화 많이 하시는 분들 69,000원짜리 요금제만 쓰면 문제없어요. 3개월 동안 69,000원짜리 요금제를 쓰시다가요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통화 안 해 그러면 34,000원짜리 주셔도 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시면 69,000원짜리 쓰시면서 많은 분과 대화를 나누고요. 친구를 만들어라. 이 사업을 통해서 뭔 일이 있지? 재정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요. 시간의 자유, 타임 리치가 돼요. 시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많은 분과 교류하면서 여러분들의 프렌드 리치를, 친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케팅을 하더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사업을 했어요. 내 사업은 항상 경쟁자가 있는 데서요. 내가 통닭집을 한다면 주변의 통닭집이 날 질시할 거고요. 내가 중국집을 하면 주위의 중국집들이 질시할 거고요. 서로 금액을 낮춰가면서 혈전을 벌이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10분에 달하는 편의점이 문을 닫고요. 그리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고 빚도 못 갚고요. 기업의 30% 40%가 빚도 못 갚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업은 내가 FC가 되는 순간에 나한테 이 회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이 들어와요. 만약에 통장에 돈이 53,000원이 가입을 했는데 53,000원이 들어왔어요. 기분 나쁜가요? 좋죠. 괜찮죠? 53,000원이 더 뻑 들어와 버렸어. 아니 이게 무슨 돈이야 하고 딱 보니까 이 금자가 누구는데 어른도 아니고 아이가 몇 벌었어. 이게 더 기분 나빠. 애가 무슨 나한테 53,000원을 기분 되게 나쁘다. 이거 왜 넣지? 보니까 나한테 정보를 주시면 날 물어봤어요. 야 이거 왜 넣었어? 나 몰라. 야 물어볼게. 난 몰라. 이분한테 물어봤더니 그거요. 저는요 이 사업 딱 2명 넣으면요 끝이에요. 더 못 넣어요. 추천을 2명밖에 못해요. 근데 제가 100몇십 명 알거든요. 핸드폰 바꾸겠다는 사람만도 100몇십 명 있어요. 왜? 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보시면요 전화번호 속에 150명이 있는데요 150명 중에서 150명이 다 휴대폰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1년이나 2년이면 핸드폰 다 바꿀 건데 제가 메시지를 제가 LG U+ 대점을 지경 대점을 역삼동에 오픈하였습니다. 언제든지 주변에 있는 분을 핸드폰 바꾸실 분을 소개해 주시면 제가 그분을 공짜화 시킨 LP폰을 삼성전자, LG전자, 펜텍 무엇을 막론하고 제가 드릴 걸 약속드리고 그리고 소개해 주신 선생님에게도 꼭 보답하겠습니다. 메시지를 150명한테요 5일에 한 번씩 계속 보냈어요. 그랬더니요 이제 와서요 핸드폰 공짜야 맞아?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전부 소개해 주겠다고 그러고 자기도 바꾸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회사가요 이 회사 웃기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투라인 마케팅이래요. 그런데 이 회사는요 바이너리라는 마케팅 다단계 마케팅도 있는데 바이너리 마케팅은 나로부터 시작해서요 이쪽에 결과물이 나왔을 때 100명이 가입하고요 여기 5명이 가입했으면 소실적 기준으로 5만 준대요. 바이너리는요. 또 내가요 이쪽은 500이 됐고요 이쪽은 하나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1원도 안 줘요. 그런데 이 회사는 웃기는 게요 투라인인데 여기처럼 2명 내려가는 건 맞는데요 결과가 여기가 100이 되고요 여기가 5가 되니까요 이 회사는 105를 준대요. 이 회사는요 이쪽이 500이 되고요 여기가 빵이라도 500 준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회사는 평생 내리 추천이래요. 난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비가 내리는 건 알아도 평생 내리 추천이라면 처음 들어요. 이게 누가 봤더니 내가 150명을 알고 있어도 나는 추천을 딱 2명밖에 못한대요. 그러면 2명 못하는데 누가 핸드폰 해달라면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줘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회사가 정한 중인데 제가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요 바이너리에서는 내가 넣은 사람들 전부 내가 다 받아요. 그래서 버는 사람만 벌고 이 사람들을 허당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내가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천자와 후원이 이 사람이래요. A가 이 사람을 추천했어요. B를 내가 했는데 웃기잖아요. 돈도 일로 간대요. G도 내가 넣는데 이 사람은 추천이 B래요. 나한테 안 오고 일로 추천 보너스가 간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사람을 내가 넣어봤자 어디다 넣어요? 여기하고 500개 없으니까 여기다 넣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인이 내가 되고 후원인이 내가 되다 보니까 돈이 일로 온 거예요. 2가지가. 그런데 그래요? 그러면 이분도 남으면 이분도 내려갈 길이 이 길과 이 길밖에 없는 건가? 당근이죠. 이분도 이 길과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위에 스폰서 몇 명이에요? 왜 물어보세요? 많으면 좋잖아요. 많을수록 좋은 마케팅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쉬워요? 어려워요? 뒤지기 쉽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되니까 나한테 이 회사는요
주급으로 돈을 드려요. 공짜로 핸드폰 공짜로 시켜서 샀는데 주급으로 핸드폰 돈을 준다. 뭐를 드리냐? 매주 화요일날 돈이 들어와요. 지급한다. 이 화요일날 들어가는 돈이 이 사업을 시작한 지 2012년 11월 6일날 첫 오픈을 하고 2012년 11월 12일날 마감을 하고 그리고 14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15일째 두 번째 화요일날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한 주도 안 어기고 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난번 요번 화요일날 그저께 나간 보너스에서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짜리가 드글드글 나오고 100만원, 200만원 나왔다. 어떤 리더분한테 사장님 금년에 이번 달에 얼마나 들어갈까? 2천만원 좀 가까이 들어오겠죠. 그게 이 마케팅. 자 그러면 이 마케팅은 대점도 안 차렸는데 한 푼도 안 들었는데 돈이 들어오는 게 뭐예요? 내가 늘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도 늘리지만 다른 사람이 늘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2명을 만들어내면요 나도 여기다 하나를 넣고 여기다 2번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 때문에 또 돈 받아갔어요? 안 받아갔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나도 이분 때문에 고마웠어요? 안 고마웠어요? 그것이 나의 조그만 희생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봉사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화요일날 드리는 게 뭐냐? 우리는 추천 보너스라는 것을 드려요. 이 추천 보너스는요 커미션 볼륨의 CV의 10%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느닷없이 커미션 볼륨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 커미션 볼륨의 뜻은 CV의 뜻을 적으세요. 그러면 쥐뿔도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이게 뭐냐? 시중에 나갔더니 핸드폰 안 하면 30만원 드릴게 40만원 드릴게 위약금 물어줄게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그걸 리베이트라고 해요. 근데 우리 리베이트 그러면 내자잖아. 그래서 우리 커미션 이렇게 줄여버렸어요. 세자로. 이해가 됐나요? 그것은 누가 주는 거냐?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핸드폰 만드나 안 만드나 모르겠네. 삼성전자 핸드폰 만들어요? 만들어요. 그래요? 갤럭시도 만들고 노트도 만드는 회사가 이 회사예요? 아, 그렇구나. LG전자는 핸드폰 안 만들죠? 여기도 만들어요? 옵티머스도 만들고 뷰도 만들고 만드나요? G프로도 만드나요? 세계 1등? 아, 펜텍이라는 회사는 뭐, 이게 콘택트 렌즈 만드는 회사예요? 스카이 만드는 회사네. 그죠? 이 회사들은 제품을 한 가지가 아니라 짠짠짠짠짠짠짠 만들어야 합니다. 핸드폰 하나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그거를 우리 FC가 취급해 줄 때마다 판매할 때마다 소개할 때마다 돈을 커미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바로 리베이트고 커미션이다. 그런데 이것이 60만원 전부터 5만원까지 차등이 있다. 볼륨이 있다. 커미션에 똑같은 게 아니라 기계마다 다르다. 볼륨이 있다.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커미션 볼륨이에요. 그래서 10% 줬어요. 자, 이분이 40만 점짜리를 40만 커미션 볼륨짜리를 핸드폰을 저분이 소개해서 했어요. 그러면 나한테는 돈이 얼마 들어왔어요? 4만원. 이거 맞아요? 40만원에 10%는 4만원 맞아요? 대답 안 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야죠. 맞아요? 맞아요. 40만원에 10% 4만원 맞아요? 아, 네, 맞는데. 자, 그러면 4만원이란 돈이 나한테 들어왔죠? 그런데 왜 5만 3천이라고 거짓말 하냐? 아니에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빌리라고 했어요? 안 그랬어요?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이거는요. 두 번째 공유 보너스를 여러분들한테 지급하는데요. 얘는 어떻게 드리냐? 계산법이 쉬워요, 아주. 커미션 볼륨에 30%를 딱 뽑아내요. 그러면 40만에 30%는 얼마예요? 얼마요? 12만원이래요. 12만원인데, 자, 40만에 30%는 12만원이고요. 50만원에 30%는 얼마죠? 60만원에 30%는 얼마죠? 자, 30만에 30%는 얼마일까요? 10만원? 9만원? 이 금액이 무조건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거를요, 무조건 나누기 구하세요. 나누기 9.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 나누기 9하면 얼마게요? 뭐야, 또 갑자기 말이 멈췄어. 13,333원 되겠죠? 여기는 나누기 9했어요. 얼마? 16,666원 될 거고요. 나누기 9하니까 2만원 됐나요? 나누기 9하니까 만원 됐나요? 그죠? 이 금액은 이분 때문에 내가 13,333원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위로 9단계까지 다 준다. 이거. 자, 이 사람이 하나 들어왔어요. 13,333원 됐는데, 무조건 그림대로 1, 2, 3, 4, 5, 6, 7, 8, 9까지 다 13,333원이 매주 들어와. 한 대가 됐는데.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분이 와 이런 걸 왜 인재 가르쳐줘 하고 늘렸어요. 이분도 이야 이건 진짜 내 2명 정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여기 누구죠? 2명 모르죠? 2명 알아요? 2명은 모르죠? 네? 2명 도저히 모르죠 사람을. 어떻게 2명을 알아 세상에. 핸드폰에 주소록도 지금 한 명도 없는데. 주소록 몇 명 있어요? 핸드폰에 전화번호 주소록 물어보니까 저는 주소 같은 거 안 써놔요. 그런데 전화번호 아는 사람 몇 명 들어있어요? 200명. 그러면 200명 알아 2명은 모르겠네. 2명을 나는 할 수 있다. 처음 오신 분이요. 이건 약속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2명을 난 못한다 그러면 저기서 지금 서 있어요. 저기에 그 기도가 서 있는데 나가면요 기도한테 얘기하면 선물을 드려요. 혹시 선물 받고 싶으면 그냥 일어나서 저분한테 선물 주세요. 그러면 그 종이 접시를 드릴 거예요. 움푹 패진 접시인데 거기다가 저쪽에 물 앞에 서 있잖아요. 물을 듬뿍 담아서 드릴 거예요. 접시에다. 접시에다 물 담아 드리는 건 난 왜 드리는지 내가 만들어 놓은 것도 몰라. 왜 드려요? 하여튼 그건 알아서 해석하세요. 근데 여기서 쓰면 안 돼요. 저 길 건너가 쓰세요. 절대 여기서 쓰시면 안 돼요. 자, 2명을 했는데 이분도 2명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방법을 알고 강의를 듣더니 이분도 2명 했어요. 자, 다 2명씩 했다고 가정할게요. 다 내려갔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나로부터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가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인원은 2명이지만 여긴 4명, 8명, 16명, 32명, 64명, 128명, 256명, 512명이 찼어요. 이게 몇 년이 걸려도 상관없다. 10년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석 달이 걸리든 자유다. 1022명이 찰 때까지는요. 이 사람들이 핸드폰 할 때마다 나한테 계속 30%를 뽑아서 나누기 구한 금액이 나한테 들어온다. 10,000원에서 20,000원이 계속 나한테 들어온다. 그런데 한 주에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10명, 20명. 어저께 어디 갔어? 안 사장 어디 갔어? 안영욱 사장 꼭 찾으면 없어요. 희한해요. 안영욱 사장이 어저께 9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룹들은요. 자, 이 사람이 했어. 이 사람 9대 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이 30만 점으로 들어왔다고 쳐요. 30%니까 9만원. 나누기 9하니까 만원. 자, 이 사람은 추천 보너스 3만원 받았는데 여기다가 만원 더 들어왔어요. 4만원 들어왔어요. 한 대 때문에. 이 사람은 만원 들어왔어요. 나는 9대가 됐으니까 9만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한 주에 만원 드린다 해도 9만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분만 했나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됐어요. 어쨌든 1022명이라는 사람은요. 나도 1022명이지만 이 사람도 1022명, 이 사람도 1022명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22명이 될 때까지 나한테 계속 돈 들어온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그런데 이분들이 매주 돈 받았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계속 밑에서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계속 돈 들어오고 나만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분도 돈을 나중에 핸드폰 바꿀 때 가면 딴 데서 바꾸겠죠? 돈 들어오게 너무너무 징그러요. 사장님은 얼굴을 어디 고쳤는데 이렇게 이뻐요? 사장님 이 얼굴에 서광이 묻히네. 사장님 혹시 미인대에 나가보신 적은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네. 사장님 이따가 여기 그 색깔은 무슨 색깔을 알아요? 이거 올리브색. 올리브색 입으신 분을 유심해보세요. 엄청난 미인이에요. 제가 총각 때 이런 분 만났어요. 벌써 기억을 했어요. 이상형이네요. 여기. 자, 어쨌든 내가 계속 돈을 받았다면 핸드폰 바꿀 때 가서 여기 가서 바꿔요? 딴 데 가서 바꿔요? 여기서 바꾸니까 유지력이 높아요. 이해가 됐나요? 자, 이 사람이 여기서 바꿔요. 2년에 한 번씩 바꿨어요. 근데 지금 여기 무슨 색? 그게? 올리브색. 아, 그거 어려워. 제가 색깔에 미술에 견해가 없었어요. 올리브색이 지금 32살이죠. 그러면 앞으로 70년을 더 살아.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이 바꾼다면 35번 바꿔야 안 바꿔요. 35번을 바꿔요. 계속 바꿔.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계속 바꿔야 안 바꿔요. 이 사람 바꿀 때마다 또 돈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추천 보너스 또 들어와요. 또 추천 보너스 들어와요. 또 공유 보너스 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이분이 바꾸니까 또 공유 보너스 받아야 안 받아요. 2년에 한 번씩 여기 있는 1000명이 계속 나한테 돈 준다. 죽을 때까지 들어와요. 근데
102살이 돼서 102살 할머니가 되고 죽었어. 죽었다니까 또 왜 갑자기 침울해져 사람이. 어차피 안 죽을 거예요. 나중에 죽겠지. 자, 죽었어요. 근데 지금 믿으니까 결혼도 안 했지만 나이 어리니까. 그런데 만일에 애를 낳았어요. 애한테 상속해줘요, 못해줘요? 우리는 이미 상속자가 울산에서 한 명이 나왔어요. 우리 130만 원 정도 받아가시는 분인데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부인은 없어요. 애가 둘이 있는데 다 장성한 아들 둘이 있어요. 아직 미혼인 아들 둘이 있는데, 그래서 회사에서는 공문을 보내서 누가 상속을 받을 것이냐고 물어봤고요. 그 둘째 아들이 차남이 우리 형님이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한테나 장남한테 주면 안 돼요. 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요새는 부인 있고 애가 셋이 있어요. 그러면 돈 어떻게 나눠 가져요? 25%씩 똑같이 상속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는 50% 줘야 되는데 본인이 포기했고 형님이 받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한테 상속권 포기 각서라는 우리의 양식. 여러분들이 이제 월 5천만 원 정도 수준 됐을 때는요, 상속하겠다는 걸 하나를 확약서를 미리 내놔요. 유고시에 우리가 그거대로 법 집행하게 공정을 해서 하나 놔둬요. 그 대신 만일에 이걸 바꾼다, 나 이걸 잘못돼서 바꿀 거예요. 그러면 공정비는 여러분들이 내는 거예요. 근데 5천 원 받는데 공정비 6만 2천 원 뒤지게 아까우면 그냥 놔두세요. 그냥 아무나 받게. 이해가 됐나요? 그런데 이분한테 상속 포기권 각서를 받고요. 거기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에 상속권 포기용이라고 딱 써서 인감을 첨부해서 내용 증명으로 왔어요. 그래서 형한테는요, 통장을 새로 받아서 아버지가 받았던 보너스를 형의 이름으로 다시 돌려줬어요. 이해가 됐나요? 이미 그렇게 됐다. 그런데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계속 받으면 나한테 돈 계속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계족지혈이란 말 혹시 들어봤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계족지혈. 닭발의 피. 이건 닭발의 피예요, 이거. 이해가 됐나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하고 금년 12월 30일 빚 없는 세상, 내년에 대한민국 1%로 만들 수 있게끔 우리는 무한으로 돈을 들이고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보너스를 세 번째 보너스에 리더십 보너스에 만들어놨다. 자, 이 리더십 보너스는요, 여러분들이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된 사람들로 인해서 돈 벌었죠?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공유라는 건 뭐라 했어요? 회사 전체의 매출이라 했죠? 나이가 커요. 이 회사 전체의 매출이 커요. 회사는요, 어제 제가 대구에 가서, 대구가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파급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엄청나게 크게 나갈 건데, 전국, 제주도나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전주나 울산이나 포항이나 전국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FC들이 활동하는 게 항상 CV가 발생돼야 안 돼요. 우리는 월요일날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요, 월요일날 마감하면 화요일부터 또다시 월요일까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화요일부터 월요일 마감하고 또 화요일부터 월요일 마감해요. 그 일주일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커미션 모임, 대한민국 전체에서 일어나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비는 클까요? 엄청 클까요? 뒤지게 클까요? 뒤지게 커요. 엄청 커요. 매주 커질까요? 매주 쫄아들까요? 매주 커져요. 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늘리고 또 늘리니까 지금 눈사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신기록을 개척하고 있어요. 어제요, 요 지난 월요일날 마감할 때는요, 신기록을 수립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어제 제가 대구에 내려갔는데도요, 어제 매출액이 또 1일치 신기록을 어저께 돌파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분이 9명 초대해서 하시고, 그래서 내가 아까 이름을 불렀더니 행방불명이 됐어. 아침에 칭찬해 줬더니 들떠서 어디 화장실 갔나? 아, 교육받고 있어요. 실무교육. 아, 실무교육. 오늘 이제 전문가 양성 실무교육이 있는 날이구나. 자, 어쨌든 전체 시비를 가지고요, 자, 10%도 아니고요, 30%를 구로 나누지도 않습니다. 50%를 가지고요, 이 50%. 즉 40만 씹이다 그러면 얼마? 20만. 50만 씹이다 얼마? 60만 씹이면 얼마? 30만 씹이면 얼마? 이걸 다 합쳐서 그 중에
이걸 다 합쳐서 그거 드리는 거예요. 이 총 금액의 50%를 무조건 드립니다. 그러니까 커요? 엄청 커요? 뒤지게 커요? 엄청 커져요. 점점 커진다 그랬죠? 이 금액을 여러분들한테 드린다. 근데 이 금액은요, 이 금액은 한 명 자기 혼자 그냥 가입했다고 아까처럼 스폰서가 늦어서 받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요, 무조건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 일을 한 사람한테 준다 그래서 직급자부터 드린다. 직급자에게 드린다. 직급자는 뭐냐? 자, 여러분들이요, 직급자가 되시려면요, 바로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다. 간단해도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다. 자, 어차피 두 명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있어요. 못하면 위에선 또 나 생각하는 중에 메시지 보는 중에 딴 사람이 늦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안 했는데 어저께요, 대구에 갔는데, 대구에 갔다가 제가 강의를 끝내고 주차장에 잠깐 물건 가지러 내려갔어요. 뭐 그건 아니고 담배 피러 내려갔는데 제가 딴 건 다 자는데 담배를 못 끊었어요. 저를 좀 담배 끊게 도와주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한 분이 거기 있더라도 또 새로운 분하고, 그래서 나는 여기 벌써 FC예요. 언제 하셨어요? 저는요 지난주 금요일 날 했어요. 그게 어저께 수요일이잖아. 토일 월 화 수 5일이나 됐어요. 고참이에요. 정말 고참이시네요. 그런데 몇 명 추천하셨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밑에 8명이나 있어요. 많이 하셨네요. 근데요 저는요 1명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위에서 다 저한테 내려줬어요. 8명이. 1명을 했는데 8명이 됐대. 그런데 더 웃기는 얘기 있죠? 더 웃기는 얘기. 저는 이달 말까지요 50명에서 80명 들어온대요. 그 누가요? 제 스폰서들이. 늦은데요. 그 사장님은 안 열릴 거니까 저도 들려야죠. 그거 백이에요. 여기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얌체스러워 남자가.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이게 그 사업이에요. 자, 어쨌든 내가 2명을 했더니 누가 늦었더니 했어요. 이분도 2명은 알고 2명은 아니까 내려서 4단계가 나갔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쨌든 이 그룹이요, 이쪽과 A와 B를 나눠서 이쪽이 22로 450만이 되고요, 450만이 되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포인트 밸류라고 해가지고요, 한 대를 하면 30만 점을 우리는 극점으로 보기 때문에 15명 즉 2명과 8명을 합치면 10명이요 4명과 1명을 합치면 5명이요 15명 됐어요 안 됐어요? 15명 만든 4단계가 내려가는데 그림은 이렇게 안 돼도 된다. 어쨌든 15을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을 직급자라고 한다. 이해가 됐나요? 직급자가 되면 이걸 받기 시작해. 이제부터 큰 돈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해가 됐나요? 그럼 직급자 돼야 돼 말아야 돼? 돼야 돼 말아야 돼? 이거는요 하루에도 하시고 이틀에도 하시고 7일에도 하고 9일에 한 사람 12일에 한 사람 14일에 한 사람 늦은 사람이 21일에 하더라. 그러면 올리브는 언제쯤 직급자가 되실 거예요? 한 달. 여기서는 한 달 이런 말이 없어. 여기는요 매주 월요일이잖아요. 날짜를 정해야 돼. 4월 29일이면 4월 29일 이렇게 딱 정해서요. 집에 냉장고 있어요? 매직도 있어요? 없으면 하나 집어가세요. 거기다가 내가 직급자 되는 날 2013년 날짜를 딱 적어놓고요, 매일 아침 그거 보세요. 그리고 거기다 큰 그림 하나 그려놓고 저 그림에 사람 이름 써놓으세요. 이해가 됐나요? 그렇게 해서 딱 만드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표를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직급자가 되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급자 되시면요 매주 화요일날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월급을 드려요. 월급은 빨간 걸 있을 거예요. 자, 월급을 드리는데 이거는요 24일 날마다 월급이 여러분들 지급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비전일 뿐이다. 첫 번째요, 요율 보너스를 드릴 거예요. 요율 보너스라는 건 뭐냐? 우리가 전체가 돈 내야 안 내요? 회사 전체에서 받은 돈. 내 그룹이 내봐야 이 사람들이 65,000원씩 내봐야 30명이 내봐야 얼마예요? 또 계산 안 되죠? 쥐꼬리만큼밖에 안 되죠? 우리 회사 전체가 냈어요. 앞으로 점점 커져야 커져요. 우리 1차 목표가 300만 대, 2차 목표가 1000만 대예요. 예를 들어보자고 1000만 명이 7만원씩 냈어요. 얼마게요? 또 계산 안 돼. 어쨌든 매달 수금되는 돈은 점점 커진다, 쫄아든다?
엄청 커진다. 엄청 커져요. 그러면 그 금액의 7%를 무조건 갖다 놓고 직급자한테 놀아주면 직급자한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언제까지 하신다고? 그 직급자 언제까지 하신다고? 20일. 4월 29일까지 하세요. 그 정도 미모 가지고 4월 29일까지 못 가면 추천하는 사람이 창피한 거예요. 네. 네. 진짜 아름다우시네. 말씀하니까 더 이쁘네. 자, 7% 갖고 놀아드려요. 두 번째요. 이 직급자한테는 직급을 유지할 수 있는 품위 유지를 할 수 있는 직급 보너스를 드린다. 이 보너스는요. 아까 거는 매주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다시 월요일까지 주는 돈의 50%죠. 이제는 1일부터 말일까지 회사 전체가 한 달 동안 올리는 금액은 매달 12로 갱신하고 있어요. 회사 전체가 올리는 CV에 8%를 갖다 놓고 여러분들은 넣어놔요. 우리 직급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6개의 직급을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을 해 나가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내가 혼자서만 성공했죠? 그래야 그래요. 여기는 나 혼자만 직급자가 됐죠? 그래야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이분이 직급자 되려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이분들은 내가 만들어 놓은 조직 중에 1단계, 2단계, 3단계 있어요, 없어요? 나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는 게 직급자 됐어요, 안 됐어요? 이분들이 직급자 되려면 여기서 한 단계만 늘리면 직급자 돼야 안 돼요? 그럼 이분들 직급자 됐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만일에 오늘 마케팅을 다 듣고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핸드폰에 가셨는데 핸드폰 놀고 있다가 졸리다가 자버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이름이 바뀌어. 뭘로? 성은 갸시고 이름은 누상으로 바뀌어. 여러분 이름이 갸로상이에요. 왜? 사람이 아니문이다. 새로운 걸 들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3명 찾으세요. 평생을 같이 갈 사람 3명. 죽을 때까지 같이 가고 그 집안과 같이 갈 사람 3명을 찾으세요. 3명을 찾으세요. 1번, 2번, 3번에 넣었어요. 이분들은 내가 적극적으로 스폰서가 돕고 하면서 한 줄에 내려면 직급자 됐어야 됐어요. 이분도 월급 받고 리더십 보너스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런데 이 중에 이 3번은 둘밖에 없으니까 일로 들어왔죠. 추천위는 누가 돼요? 2번이 되잖아. 그래야 그래요. 그런데 이분도 되려면 1단계, 2단계, 3단계 와 있어야 안 와 있어요. 이 분만 잘라서 여기만 딱 가놓으면 이분도 직급자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죽었을 때, 백두산에 죽었을 때 너 뭐하고 왔니? 그럴 때 저는 FC하고 왔어요. 근데 너 직급이 뭐냐? 저 1직급 했어요. 그럼 수고했다 치요. 왜요? 너는 한 명도 성공시키지 않고 너만 성공하고 왔잖아. 이 나쁜 놈아. 저리 가. 너는 2직급인데요. 그럼 3명 성공시켜서 너는 천국. 그러면 어디로 갈까? 우리는 자, 잘 보세요. 1직급은요. 1직급은 우리는 골드라는 표현을 짓고요. 이 사람들은 450만 PV 포인트 밸류 450만 포인트 밸류로 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골드라고 얘기한다. 이분들은요. 해보니까 한 4개월 해보니까 앞으로 점점 늘어나겠지만 평균 소득 130만 원 정도를 받고 계시다. 그래서 이거는 하루에도 할 수 있고 이틀에도 하고 7일에도 하고 9일에도 하고 10일에도 하고 14일에도 하고 21일은 거의 다 하더라. 이해가 됐나요? 자, 두 번째. 이런 1직급짜리가 내가 한쪽에 2명 한쪽에 1명 그랬더니 그럼 이 사람은 안 된대. 왜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 둘이지 않느냐. 여기는 왜 둘 하나냐. 그러면 하나 둘이라고 써도 돼요. 어쨌든 한쪽에선 1명 이상 한쪽에선 2명 이상 만들면 된다. 이해가 됐나요? 네.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올리고. 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직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직급에 올라가시면요. 여기에 지금 오신 분들이 평균 200에서 500 받아요. 여기 한 분이 남양주에 아주 촌에 살아요. 어저께 저하고 같이 대구에 나갔다 오신 분인데 이분이 지난번에 이렇게 여기 와서 직급이 돼가지고 스피치를 했어요. 저기 앉아서 지금 대구에서 올라온 소리가 40 몇 장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거 오늘 개통해주기 때문에 정신없이 지금 여기에 쳐다도 먹고 일하고 있는데 저분이요. 여기 올라오셨어요. 제가 이 사업을 11월 19일 날 만났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한 사람은 제 동생들을 가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차근차근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서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비전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가정주부로 있다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불과 서너 달 되면서 내가 그동안에 받아온 한 달에 200만 원, 그리고 올라와서 300만 원, 그리고 500만 원 받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이달 초에 3번째 직급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저번 그룹에서 한 달에 300명, 500명 하겠다는 그룹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같으면 대와 소를 따지기 때문에 소 실적을 보지만 우리는 다 준다 됐나요?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이제 저분은요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저분이 이제 이런 분들을 이 직급자를 2명 1명 만들어서 이 직급이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저분은 평균 800에서 1400 정도를 받아가시는 걸로 바뀌었다. 주부가 1에서 5달, 6달 만에 매달 나온 돈이 이 정도다 그러면 돈에 대해서 노예에서 해방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제 됩니다. 어제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스폰서하고 같이 오는데 그 스폰서한테 나는 돈을 듬뿍 쓰고도 많은 돈이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사장님은 2달 안에 그렇게 되겠네 그랬어요. 왜? 큰 그룹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죠? 자, 중요한 건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여기서 4번째 직급으로 가신 분들은요, 바로 이런 분들은 둘 하나 만들고, 저분 같은 분은 둘 하나 만들어요. 그런 분들의 평균, 이제 이 직급에 올라가서 조금 시간 지나면 평균 월 한 2천만 원 정도 받아가세요. 또 이런 직급자를 2명, 1명 보내서 5번째 직급이 되신 분들은요, 5번째 직급 되신 분들은요, 적어도 월 3천만 원. 그래서 이번 주급을 500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 바로 여기 해당돼요. 이해가 됐나요? 6번째 마지막 직급이에요. 이게요,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3천만 원짜리 받는 사람을 2명, 1명 이상 만들어내시면 여러분들의 소득은 5천만 원이 될 거고요. 이 5천만 원은 계속 증가되나요? 줄어드나요? 계속 증가되는 소득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이분 밑에서 이런 분들이 계속 나처럼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마다 돈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명의 마지막 직급자를 만든 분들을 저희는 은퇴를 원하면 은퇴식을 해드립니다. 이때 카드 가지고 전 세계를 다 나가시라는 얘기예요. 꿈이 있으면 공부하러 나가시고 유학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딱 보니까 직급에 EBC는 왜 정했느냐?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올리브는 불교를 믿는지 끄떡도 안 해. 에브리데이 석가탄신이에요. 이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다. 이 기간을요 24개월 플랜으로 짜는 것이 우리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77일 그리고 아까 그분이 여성분이 119일에 고순열애 이름 아주 촌스럽죠? 그런데도 이름이 촌스러운 건 피 올라가는 건 관계가 없더라. 이해가 됐나요? 이렇게 해서 여기 올라섰어요. 그러면 이분은 여기까지 가는데 금년 말까지를 어저께 다짐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1년 만에 여기 가야 안 가요? 13개월 만에 간다. 그런데 그 스폰서들은요 9개월에 가겠다, 7개월에 가겠다, 10개월에 가겠다 하고요. 30대 초반에 주부가 딱 와서 이 마케팅을 듣고 네트워크를 펼치는 거예요. 1직급을 간 다음에 저는 금년 안에 가겠습니다. 10달 안에 가겠습니다 하고 외치는 분이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 꿈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건데 여러분들 꿈을 방해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칭찬해주고요. 전부 격려해주고요. 전부 도와준다. 여러분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다른 데처럼 나와 이 사람하고 남이 아니에요. 여기 다른 데는 다 남이에요. 여기와 여기도 남이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왜? 공유 마케팅이다. 남이 잘 되면 내 보너스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올라가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기 3층, 4층, 5층은 여러분들의 대리점이에요.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니까 길 가다가 끈도 툭 뱉어버리고 휴지도 주머니에서 꺼내서 뚝 버리고 해도 상관이 없다. 내 건데 뭐. 맞아요? 아니에요? 올리브는 근데 왜 끄떡끄떡했어? 여러분들의 대리점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대리점을 마음껏 자랑하시고요.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 없습니다. 제가 매일 11시에 강의하고요. 토요일 날은 2시, 일요일 날 3시에 강의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보너스를 나 상세히 알고 싶다. 처음 들으니까 모르겠다. 모르는 게 당연하죠. 3시에 리더가 또 강의해드립니다. 7시에 직장인을 위한 강의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루도 쉬지 않고 365일 돌아가는 회사가 이 회사다. 이제 여러분들이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큰 성공자 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오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 그룹에서 각자의 리더별로 미팅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요, 새로운 비전 보시고 제가 드린 말씀들의 모든 자료를 검색해 보시고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남한테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이 사업을 펼쳐서 큰 성공자가 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분들이 정말로 돈에 대한 노예가 아니라 해방된 민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침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휴, 나 침 봤다. 그런 거 침 봤네.